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XRP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상승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3,500원대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기대감도 조금씩 더 생겨나고 있죠. 근데 여기 강한 이평선 보이시죠? 이게 15일선 이평선이거든요. 여기가 3,400원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3,400원을 뚫는 순간 확실하게 이 기대가치의 거래량과 함께 올라온다면 3,500원도 돌파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이평선 라인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 부근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 뚫지 못하더라도 횡보 시점을 좀 더 갖고 올 수는 있거든요. 더 이상 떨어지진 않고 3,500원대 초입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현재 시점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자그만치 석 달째입니다. 석 달째 이 라인대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XRP 니플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500원대 라인을 돌파하는 그 시점은 세 달치 해당되는 웅축했던 시점을 더욱더 강력한 상승력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분석을 좀 더 해드리면 지금 XRP 니플 코인이 어디서부터 내려왔습니까? 여기 5,000원 부근에서부터 다시 한번 여기 2,500원대까지 어떠한 이유로 떨어졌습니까? 하락 압력을 많이 받았던 그 이유 자체가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하락 압력을 가져왔다. 이건 뭐 다들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 박스권 라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박스권을 돌파했던 그 시점 또한 어떤 부분 때문에 요만큼 올라왔습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에 90일 동안 유예를 했다. 서로 간에 1차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자, 그 부분으로 요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자, 그 이후로 다시 또 하방 압박을 갖고 왔는데 또 어떤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당했다. 자, 신용 등급이 강등당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는 건 현재 미국의 기업들 기관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미국 증시의 자금이 쏟아져서 다시 가상자산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SEC, 이 XRP와는 절대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SEC와 XRP의 서로 간에 합의는 했지만 법원에서 이 부분을 기각했다. 이 부분 또한 시장을 압박하는 결과를 갖고 왔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나왔던 이 XRP 니플 코인의 SEC가 ETF, 현물 ETF를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하방 압박을 갖고 왔던 요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요인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물론 많이 못 올라가고 길게 횡보라인을 가져온다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지긋지긋하실 겁니다. 근데 더 떨어지지 않고 3,250원대 라인, 3,500원대 라인 이 박스권을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악재성 이벤트가 있다 하더라도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호재성 이벤트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밤에 이 3,500원 돌파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왜? 상승에 대한 재료가 강력하거든요. 자,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ETF에 대해서 현재 선물 ETF가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미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뚫고 버렸습니다. 이더리움을 제쳤다. 그만큼 니플의 ETF, 선물 ETF라 하더라도 많은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을 말한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서클을 인수하네 마네 라는 말이 엄청 나오고 있는데 이 서클,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와의 1대1 연동이 된다. 이 말인즉슨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미국의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죠. 이러한 모멘텀에 따라서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을 조금 더 우리는 집중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시청해 드리고요. 해당되는 부분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시거든요. 지금 이 영상 또한 무료로 보고 있으신 것만큼 해당되는 자료도 무료, 톡방 링크도 무료거든요. 어떠한 자료고 어떠한 톡방 링크냐? 자, 우선 이 링크를 눌러주시면 저희 쪽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어느 채널에서 보고 있으신지, 또한 어떠한 코인을 갖고 있으신지,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료 받기만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복수 체크하시고 자료 받기 선택하시면 해당되는 차트의 분석과 모멘텀에 따라서 목표 단가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넣어 드릴 거고요. 이 자료가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받을 수 있는 해당되는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 받아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더욱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받아보시는 걸 먼저 추천드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모두 다 무료로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화면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이 뉴스 보시면 XRP 니플 코인 6월 달에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ETF, 이거는 현물 ETF를 말합니다. 현물 ETF와 금리,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자극되고 있고요. 개발자의 행사 또한 3대 변수가 6월 달 XRP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환점은 뭡니까? 상승 전환을 한다. 시세가 나온다고도 하고 변곡점이 발생된다라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XRP ETF 이미 선물은 출시가 되었는데 왜 우리 현물을 기대하고 있을까? ETF라는 상품 자체가 펀드입니다. 이 펀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은 시장의 기대 가치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XRP 니플 코인은 뭐 지금 여전히 많이 올라간 단가도 아니죠. 이미 많이 떨어졌고 이 박스권을 그대로 세 달째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지는 이 상승의 모멘텀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거, 그 부분을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이 뉴스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현재 시점에 XRP ETF, XRP 니플 코인 이런 알트 코인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최고가는 아니죠. 근데 바이낸스라는 글로벌 1위 코인 거래소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글로벌 1위 거래소에서 이미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당연히 한국 시장 또한 글로벌 시장의 자금을 당연히 단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유를 보니까 제도권 금융권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부분과 글로벌 불확실성의 영향도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시장의 기대치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의 영향을 받았다. 자, 이거는 조금 의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상자산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까?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의 금융 시장을 좀 나눠보게 되면 뭐 주식 시장이 있고 채권 시장이 있을 거고 해당되는 달러 시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이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채권 당연히 떨어지죠. 달러의 가치 떨어질 수 있죠. 주식의 가치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채권에서 나온 자금, 달러에서 나온 자금,
주식에서 나온 자금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투자 자금을 곧바로 현금화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 투자 자금은 어디로 이동될까? 바로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도 많이 이동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이 사상 첫 11만 달러를 돌파한 이유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맞춰보게 되면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리플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마찬가지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현재 현물 ETF의 연기 시점이라고 제가 서두에 안 좋은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리플과 도지코인 ETF가 승인이 또 연기가 될 것 같다. 이르면 올 여름에 판가름이 난다. 근데 올 여름 6월 달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시장은. 자, 현물 ETF가 또 연기가 된 이유가 뭡니까? XRP와 SEC의 법적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안 됐다. 이게 주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C는 조금 더 해당되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ETF를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XRP만 해당된 게 아니고 도지코인도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인 알트코인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나오겠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현물 ETF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건 선물 ETF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선물이 나왔고 아직 현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주된 이유가 SEC SEC가 이제는 조만간에 6월 달에 ETF 현물 ETF가 심사가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 주된 이유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제가 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 블랙록이라는 곳은 누굽니까?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 자, 블랙록이 평가를 했어요. 자, 리플 ETF가 신청이 지연되는 이유는 뭘까? 그 부분은 규제의 불확실성. 말씀드렸던 SEC와 아직 해소가 안 됐다. 그리고 낮은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자, 낮은 유동성은 어떻게 보면 이 선물 시장에 아직 미성숙된 모습,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말이 나올 만하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낮은 유동성이 해당되는 발목을 잡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블랙록이 ETF, 현물 ETF를 신청했으면 SEC도 곧바로 승인해 줄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만큼 블랙록이라는 곳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선물 ETF가 나오고 나서 한번 그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리플의 선물은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 CME에 상장했다라고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선물 ETF가 나왔으니까 이 선물 ETF의 주관처가 누굽니까? SEC예요. 아닙니다. SEC가 아니라 CFTC입니다. 자, CFTC는 어디입니까? 미국의 선물상품위원회예요. 선물상품위원회 당연히 미국의 기관이죠. 자, 미국의 CFTC는 미국의 기관이고 SEC도 미국의 기관이에요. 자, SEC와 CFTC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SEC는 이 가상자산 시장을 두고 너희들은 대부분이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자기네들이 증권위원회니까 해당되는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했는데 CFTC 위원장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건 아닌데? 가상자산 80% 이상은 증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SEC와 CFTC 두 모두 미국의 기관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데인데 이들의 의견 또한 갈라졌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이 가상자산을 두고 이 두 기관은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근데 덜커덕하고 선물이 먼저 출시가 되었어요. 그것도 CME 상장, 파생상품 최대 거래소에 상장했다. 시장은 더욱더 긴장감 그리고 SEC를 압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세요.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CME의 선물 거래량이 3천만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이거 블랙록이 이야기했던 유동성 자산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부분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시점을 말하구나. 시장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6월 17일에 현물 ETF가 빠르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라는 거. 어때요? 지금 현재 시장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현날 선물 상장 거래액이 240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을 제쳤습니다. 자, CME XRP 선물 ETF의 첫날 거래량이 이더리움 ETF를 제쳤다.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제는 확실한 XRP 코인 자체가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구나. 자, 제가 아까 자산이 분산되고 이 분산되는 포트폴리오에서 가상자산으로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시장, 채권, 그리고 달러라고 하죠. 모든 부분들이 안 좋다 보니까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쏠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ETF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TF는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펀드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XRP 현물을 갖고 있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가 현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선물 ETF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새로운 투자 자금을 끌고 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투자 자금을 분산시킬 수가 있죠. 이 효과가 XRP 선물이 나왔지만 바로 상승력을 안 보여준 효과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현금 부분은 모두가 투자 자금은 자산이 분배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XRP 현물을 갖고 있는 고래들은 ETF가 나왔으니까 ETF도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자산이 분배되죠. 그래서 ETF, 선물 ETF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 달 동안 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하나, 고래가 그렇게나 많이 리플에 들어왔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한 세 달 동안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냐? 고래가 들어온 건 맞는 것이냐?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속보 내용 보면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2025년도 들어오면서부터 1월 달부터 5월 달 현재까지 계속적인 매집량을 구축한 게 고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고래가 매집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가로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매집을 합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고 나서 그들이 매수를 한다라는 거. 차트 보면 어떻죠? 지금 2025년도 1월 달부터 어때요? 현재 5월 달까지 차트는 계속적으로 내려왔거나 횡보 라인 가져오거나 재차 상승했다가 또 한 번 이 박스권에 멈춰 있죠. 그러면 이 순간에서 어디에서 고래가 들어왔을까? 당연히 저점이죠. 이 저점 라인을 확인했을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집어넣었던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제가 이 부분도 속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고래의 움직임이 왜 중요한지는 주식 거래를 해봐서 코인 거래를 해봐서 아실 겁니다. 세력들은 정말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만큼 돈도 엄청 많고 시간도 엄청 많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야.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중 관리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박스권의 라인을 만들었고 바로 안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매도하고 버리는 게 아니다. 3,500원 돌파했는데 나 이제 본전입니다. 매도해야 되겠어요. 매도하다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후회가 남겠죠. 이런 후회가 남는 매매를 안 할 수 있도록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리플한테는 확실한 변곡점이 발생될 시점이에요. 이 시점을 우리는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댓글로도 고정 댓글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여기 이 파란색 링크만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거든요. 차트 분석은 어떤 게 있는지, 모멘텀의 분석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가져보신 다음에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만들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떠한 부분이 나오냐? 바로 이런 화면이 나와요. 지금 영상은 어느 채널에서 보고 있으신지, 또한 어떠한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시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더욱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모든 부분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리나만 다 무료입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다 무료죠.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더욱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받아보실 연락처까지 등록하시고 제출 버튼 꼭 눌러주셔야지 이 모든 부분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XRP 니플 코인 지금처럼 박스권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데 많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 고래들은 어떻게 매수 시점을 잡았나?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선 그 전에 SEC와 CFTC가 사이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난 2024년 7월 10일 날 나왔던 청문회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미국의 CFTC 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암호화폐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전만 하더라도 SEC는 뭐라고 합니까? SEC는 대부분의 코인은 다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 이렇게 SEC와 CFTC는 같은 미국의 기관이면서도 같은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거. 중간에 가상자산 시장을 누가 선점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싸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SEC와 CFTC 너희들 암호화폐 규제에 협력해라. 협력해서 방안을 논의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SEC와 CFTC 이 둘의 관계를 확실하게 아셨다면 자, 현재 CFTC의 선물 ETF는 출시가 됐습니다. SEC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것 자체가 압박을 주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현물 ETF를 나오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래들의 움직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2024년도 들어와서 어떻게 움직였을까? 25년도 들어와서죠. 자, 보시면 이게 2025년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였고요. 이거는 5월 10일 날 나왔던 속보였어요. 자,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 보시면 니플의 고래가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증가됐다. 그리고 5월 10일 날 나온 거 보시면 한 달간 고래는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다. 언제입니까? 4월 10일부터 5월 10일이 되겠죠? 자,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그리고 이 뉴스는 두 달 만이니까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어때요? 2025년도 들어오면서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왔다라는 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고래들은 매수했지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도한 사람은 개인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니플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니플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속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간에 손절을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다시 올라간다. 다시 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때 매도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또 한번 후회가 남겠죠. 이 부분을 아예 안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 또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세 달 동안 이 박스권을 이제야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거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전에 니플 코인이 차곡차곡 계단식 상승력을 보였을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니또 속이란 단어를 말씀하셨던 분들은 없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떨어질 때 보면 다시 또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부분의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누군가 떨어지는 걸 맞췄다. 희대의 영웅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부를 얻는 것은 누가 얻습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긍정적인 시장에 해당되는 모멘텀을 믿고 투자했던 분들만이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실 겁니다. 연결되시면 매수, 매도, 비중 관리 당연히 중요하고요. 수익권 관리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 드릴 거니까 링크를 클릭하시면 먼저 자료를 받을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톡방 링크도 같이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확실한 수익권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어느 채널에서 보고 있으신지,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신지, 그리고 이 자료를 받을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 부분 모두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까지 입력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영상도 무료로 보셨지만 제가 보내드린 자료 또한 어떠한 코인이도 상관없습니다. 이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톡방 링크까지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